서영교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. 토끼는 그 영민한 영리하고 민첩한 영민한 동물이고 늘 준비하고 특히 굴을 세 개 판다고 해서 교토삼굴이라는 고사정어가 있습니다. 금년 한 해에는 아무쪼록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, 플랜 3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잘못된 자가 고쳐야 된다라는 과의불개라고 그러는 사자성어를 써서 금년 한 해를 설명했습니다. 정부 여당에도 해당되지만 나는 우리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치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.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,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플랜 2, 플랜 3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교토 삼굴 어려운 사자성어가 나왔고요. 플랜 2, 플랜 3 뼈가 있는 말입니까? 중의적으로 말씀하신 것 예. 같아요. 하나는 당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지금 뭐 정치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고, 또 듣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플랜 1, 플랜 2는 뭐 누구 전 경남지사 뭐 누구 대통령 비서실장 등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유고시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,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 서양에서는 이 토끼굴이라는 단어가 레비토리잖아요. 예. 이게 아주 기이한 현상, 좀 대응하기 어려운 이상한 현상을 레비토리, 이게 왜 그러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들어가는 게 토끼굴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의미거든요. 물론 문희상 전 의장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들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아마 별로 이재명 대표가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저분이 이제 명망이 있는 분이고, 예. 그리고 뭐 정치 경력이 뭐 그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,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주목을 받은 것이거든요.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? 그러니까 문희상 그 전 의장님에 대해서는 뭐 그런 기자들 사이에 별명이 있잖아요. 외모는 장비인데 예. 머리는 조조다. 뭐 이런 농담으로 저분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실제로는 DJ의 최측근이셨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또 최측근이셨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적자를 상징하시는 분인데 저분께서 저렇게 뭐 교토 삼굴의 플랜 B, 플랜 2, 플랜 3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우리 김준일 대표 말씀 맞다나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저는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1년 내내 앞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있고 계속 법원에서 검찰에서 소환 요청을 할 거고 종결을 하려면 소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안 되면은 법원으로 계속 넘겨서 재판이 벌어질 텐데 5개인가쯤 되는 그 수사를 계속 받으면서 당대표의 역할을 진행하실 수 있을까?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계속 국회를 열어서 글쎄요,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, 민주당으로서도.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어쨌든 플랜 B를 언급한 문희상 전 의장의 마이크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정치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다진 것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. 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예. 표현이죠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올해 안에 험난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뭐 대처하시길 바라고, 저는 여권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예. 아까 전에 김종혁 비대위원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. 어떻게 범죄에 이렇게 혐의가 있는 대표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느냐, 예. 협치가 없다라고 하니까 여권의 그 관계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. 뭐냐면은 사실은 지난해 연말까지 이재명 수사가 다 끝날 줄 알았다. 그리고 새해에는 새 야당 대표와 함께 협치를 하려고 대통령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협치가 요원해진 것 같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,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다 좀 이렇게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. 네.
자,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짧게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. 들리는 말이 사실입니까? 뭐요?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아니, 지금 그건 전 얘기하신 모르죠. 거예요.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저 당 지도부 내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.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쪽에 비대위원들이나 거기서 나온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올해 한 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 신년 벽두부터 러시아가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.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렵고 또 북한에서 지금 뭐 초대형 방사포를 또 선보였잖아요. 그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만든 건 아닐 겁니다.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 단합해서 이걸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김종욱 의원님의 신년사를 들은 느낌이에요. 국제 정세까지 아니, 짚어주셨습니다. 시키셔서 한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김종혁 비상대책위원,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